저는 개인 투자자들은 분들은 주도주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 전업 투자자, 매니저 하다가 개인이 된 그런 매미들이 아닌 한 우리가 다 일상의 그 본업이 있잖아요. 그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주도주를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으면 매우 재미없는 계좌가 되지 않을까. 네. 포트에 최소 30%는 주도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 상무님께서 보시는 주도주는 어떤 업종이나 주식일까요? 자, 그럼 주도주는 저는 그냥 컴팩트하게 보면 좀 저는 주제를 보니까 주도주에 올라타는 네. 전략이에요. 올라탈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시나요 오늘? 네, 그 뭐 제가 그냥 그 실제로 주도주에 이제 투자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주도주 10개 중에 뭐 한두 개 정도 탑니다. 중간에는 타다가 그냥 뭐 이륙하기도 전에 내려올 때도 많고 그냥 구경만 할 때도 많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매니저 생활을 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고인물인데 시장에 지난 이제 네. 거의 한 20년간 네. 이제 시장을 보니까 이 종목들을 왜 내가 놓쳤을까? 네.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은 제대로 좀 올라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그냥 한번 일반화 한번 시켜보면 재밌겠다 해서 만든 거고, 사실 제가 이제 책을 좀 쓰고 있는데 그 책 안에 중심 내용이긴 해요. 네, 근데 책 쓴 지 지금 3년 됐는데 그때 인포맥스 처음 나올 때 그때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아직도 지금 언제 탈고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주도주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한 연구원이 더 잘 하시겠지만 주도주만 하면은 변동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일종의 볼 관리도 해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도 해야 돼서 주도주도 있어야 되고 약간 소위 말하는 좀 소외주 또 이제 동시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야 되는데, 저는 개인 투자자들은 분들은 주도주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적인 어떤 뭐 일반 전업 투자자나 아니면 매미라고 보통 하는 이제 매니저 하다가 개인이 된 그런 매미들이 아닌 한 우리가 다 일상의 그 본업이 있잖아요. 그 본업이 있는 상황에서 주도주를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으면 매우 재미없는 계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국회가 주식 투자인 분들은 주도주를 타야지 네.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한 포트에 네. 한 30% 이상은 주도주. 주도주. 최소 30%는 주도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도주를 이제 그만큼 비중이 크잖아요. 30%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도주를 잘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무님이 보시기에 주도주의 특성, 요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도주는 저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요건은 여러 개 있는데 가격입니다. 가격. 이 제가 여기 좀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하나 네, 말씀드릴게요. 준비해 오신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네네. 주도주. 준비가 됐을까요? 잠시만요. 아, 네. 그 전에 찾으시는 동안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8월 폭락장에 대해서 의견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제가 나오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 맞. 김탁튜브였나? 제목이 뭐더라? 탁튜브. 탁튜브 네, 맞아요. 네. 해프닝이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도 같아서 여기에 대한 의견 먼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저도 이제 8월 5일 날 이제 운용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7월 달에 펀드가 하나 신규로 런칭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런칭해서 신나게 이제 잘해야겠다. 이제 하반기, 상반기장이 너무 좋았잖아요. 네. 너무 좋아서 저는 그걸 못 먹었으니까 제가 사실은 그 연초 그 상반기에 제가 운용을 잠깐 쉬었어요. 이직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유진 자산에서 이제 밸류 맞습니다. 시스템 자산으로 옮기는 과정에 한 3개월 정도 장기 휴가. 네, 뭐 여행도 다니고 좀 쉬었는데 그때 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소위 말하는 이제 손가락을 계속 매일 빨면서 네, 그 작년에 담았던 그 주도주들, 소위 말하는 주도주들 날아가는 거 보면서 뭐 진짜 그 술도 많이 먹고 뭐 그랬는데, 이제 딱 해서 7월 달에 이제 런칭이 돼서 딱 시작을 하자마자 8월 5일 날 뭐가 장이 10%가 빠지는데 네. 기업을 더듬어 보니까 한 2008년도 리먼 때 이후로 처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공교롭게도 제가 2019년 말에 또 유진자산으로 회사를 옮겼었거든요. 교부학사에서. 네. 근데 그때도 2020년 2월에 제가 펀드를 런칭했어요. 펀드를 그 두 개를 동시에 런칭을 했는데 3월 달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더니 그날 뭐 하루에 뭐 엄청 빠졌잖아요. 네, 뭐 2200에서 제가 2200에 그때 펀드를 런칭했는데 1400까지 빠졌었죠. 진짜 그 당시 대단했죠. 네. 진짜. 근데 사실 그때보다 8월 5일이 더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올라가는 것도 있었어요. 그때 지금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뭐 언택트, 뭐 바이오 이런 거는 되게 셌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 되게 세서 제가 그때는 뭐 이제 롱숏을 좀 해가지고 그때 이제 롱을 그때는 이제 언택트
네이버 얘기하면 또 이제 눈물 나는데 네. 네이버 제가 또 100조 간다 그랬다가 지금 네. 100조 지금 몇 조죠? 네. 뭐 그러고 근데 그때는 그래서 플레이를 할 수 있었어 어느 정도. 근데 8월 5일은 그냥 주식을 얼마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냥 완전히 장이 그냥 맞습니다. 손실이 나는 그런 장이어서 그러니까 리먼 때 말고는 없었는데 도대체 왜 그럼 이렇게 빠졌을까를 장 끝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유는 없다. 이유는 없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뒤져봤어요. 뭐가 지난 한 1년, 2년 동안 놓친 게 뭘까라고 보니까 너무 볼이 작았던 겁니다. 변동성이 극도로 낮아진 상황이 오래됐다. 그래서 작년 특히 9월인가 10월 이후부터 빅스가 20 위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떤 전략들이 생기냐면 변동성을 숏을 전략이 생깁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숏을 전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좀 어나인딩, 커버링이 되는 그런 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수급 때문에 커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해 오신 네. 자료를 통해서 저희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자, 주도주에 올라타는 이유 좀 슬라이드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매일매일 그 시황을 우리가 데일리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의 그 중심 코어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도주에 올라타는 이유는 일단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본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자금이 좀 작은 분들이 많잖아요. 소규모의 자금으로 고수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도주는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저기 어디 차트죠, 이거는? 이게 한미 반도체입니다. 아. 네. 한미 반도체인데 사실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미 반도체는 좀 주도주에서 좀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고점에서 30% 이상 빠지면은 좀 위험 시그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얘는 여전히 주도주의 반열에 있다. 그래서 옆으로 기거나 밑으로 갈 수 있는데 37만 원인가 갔다가 지금 30만 원 초반에까지 네. 밀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넘어가고 주도주를 체크하는 사례를 제가 직접 말씀드리면 역사적 신고가 종목을 체크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신고가 52주 종목을 신고가가 아니라 그냥 이 주식 상장되고 나서 신고가 말씀. 역사적 신고가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서 갱신전 일자나 수급들을 봅니다. 그래서 수급이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래서 하나금융 수급을 보니까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사고 있다.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수급은 이렇게 양쪽이 다 사는 게 아니라 한쪽이 사는 수급을 좋아합니다. 주거니 왜요? 받거니 하는 수급. 왜냐하면 이렇게 쌍끌이로 사면요. 단기적으로 주가는 좋을 수 있는데 변동성이 커집니다. 예, 누가 팔면 같이 파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또 쌍끌이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좋아하진 않고 현대일렉 제가 수급을 좋아했던 이유는 외국. 제가 이때 만들었을 때만 해도 현대일렉이 10만 원이었네요. 10만 원. 이때부터 제가 이제 현대일렉의 주도주의 냄새가 엄청 스멜이 났다. 근데 지금 이게 37만 원 갔으니까 이때 샀어도 이제 3배 이상 먹은 건데 외국인만 사고 있죠. 네. 네, 외국인만. 이런 수급을 좋아하고 한미반도체도 보면 쌍끌이죠. 네, 쌍끌이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수급을 본 다음에 펀더멘탈을 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이익 증가폭을 보는 거예요. 이때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여러분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25년부터 30년까지의 영업이익 증가폭을 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연간 영업이익의 박스권을 돌파하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지 TAM 그래서 전체 시장이 확장하는 시장에 있는지 그래서 산업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독보적인 기술력이나 진입 장벽이 있는지 이거는 이제 바텀 오브 개별 기업에 대한 스타디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해 주가가 작년 올해 좋았던 이유가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이 여기에 있는데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 500억, 600억 하던 회사가 지금 올해 1,500억, 2,000억 그다음에 내년에는 지금 이거보다 더 지금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3,000억 한 중반까지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현대일렉은 더 드라마틱해요. 예전에 2019년에 적자나던 회사가 작년에 3,000억 벌었고요. 올해 지금 4,000억인데요. 올해 한 6,000억 정도. 전부 다 AI 때문이죠. 여기들 거의. 현대일렉에 맞습니다. AI 그 다음에 리쇼어링. 네. 미국의 리쇼어링의 수혜인데 그 영업이익 보세요. 재밌는 거는 2025년에 지금 5,000억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이게 제가 이때 만든 시점이 네. 아까 2월 달이었을 거예요. 제가 2월 달에 제가 이때 쉬면서 휴가 네. 내고 이제 쉬면서 만든 거거든요. 지금 거의 8천억 정도. 8,000억. 네. 역시 한 연구원이 역시 베스트 애널리스트답게 네? 섹터 애널리스트 다니시면서 지금 컨셉 9,000억. 네, 많이 9,000억이고 1조 보는 애널리스트 있어요. 그만큼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숫자가 따라 올라가고 이런 식이고요. 그러니까 실제 회사가
분기 실적을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현대일렉도 완전 빅서프를 내면서 그날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갖고 온 자료가 많이 좀 잘려 있는데 네. 좀 시간상 컴팩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계속 좀 이렇게 팔로잉하는 습관을 기르시면은 언젠가 그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일정 부분 포트에 담는 그런 어떤 그 투자 습관이 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주도주 얘기를 좀 많이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그 상무님께서 보시는 주도주는 어떤 업종이나 주식일까요? 네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항상 그거 고민하는데 네. 자, 그 주도주는 저는 그냥 컴팩트하게 보면 저는 AI는 계속 주도주의 역할을 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은 조금 약간 변동성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8월 5일 급락한 뒤에 이제 몇 번 방송에 나가서 네. AI 관련 어떻게 보냐. 저는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되 그나마 하나를 투자한다면 엔비디아를 투자하자. 그러니까 저는 엔비디아, 제2의 엔비디아, 뭐 제2의 테슬라 그런 거 찾는 건 의미 없다. 그냥 그 엔비디아, 테슬라 사야 된다. 그냥 그런 주의고 엔비디아가 AI 때문에 빠졌으면 AI를 사고 싶으면 그냥 엔비디아를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거의 지금 고점 근처까지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단기 전략으로 보면 제 엔비디아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28일까지는 좀 여기서 더 사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그 실적 확인하고 사는 게 네, 오히려 저는 이제 낫다는 거죠. 100불 내외에서는 그 미국 주식을 주변에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그럼 뭐 사냐? 그러면 저는 그냥 엔비디아 계속 사자.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140불에서 100불까지 빠졌잖아요. AI 대장 주고. 네. 그런데 주도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꺾이지 않아요. 한 번 무조건 기회 줍니다. 그래서 이 고점에서 거의 한 근 30% 정도 조정이면 30% 이상 빠지면 주도주 탈락할 기회가 많지만 엔비디아가 절묘하게 28%밖에 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엔비디아 사고 지금은 어제부터는 140불 근처잖아요. 지금 130불 정도 될 겁니다. 그때 단기적으로는 좀 28일 실적 보고서 네, 조금 지금은 차익 실현하거나 아니면 그냥 더 사지 말자. 더 사지 말자고 하고 28일날 실적이 나왔는데 네. 엔비디아가 정말 시장에서 놀랄 정도의 가이던스를 준다. 네. 그럼 그날 많이 오를 거잖아요. 네. 그냥 그날 따라 사자. 아마 신고가하면. 그러니까 신고가를 여러분들이 신고가에 따라 사는 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달리는 말 올라타라는 네, 말씀이시죠? 올라타고 주도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그 주도주의 조건을 제가 자료를 좀 빼먹었는데 조건은 딱 하나 가격이에요. 주가가 그냥 위에다 서 있습니다. 주도주는 그러니까 서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밑에서 올라온 거를 보잖아요. 그거 보지 마시고 향후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현대인력이 적자가 났지만 2년 전에 지금은 올해 5천억, 올해 6천억, 내년에 1조 뭐 이런 그림들의 상상력을 발휘하면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력이 제가 아까 이때 10만 원대 네. 이때 이제 자료를 만들면서 이때 만들면서 제가 현대인력 얘기하면 되게 욕먹었어요. 이때 제가 주변 사람한테 야 6만 원, 6만 원 하던 게 10만 원 50% 오른 거예요. 벌써 몇 달 동안. 여기서 어떻게 더 사냐는 네, 더 사냐.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차트 서 있는 거 말고 좀 바닥에 쩔어 있는 거 사라. 달라. 그럼 그때 네. 이제 2차 전지 추천을 많이 해달라고. 2차 전지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코멘트 할 건 아니고요. 괜히 저렇게 큰일 나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저는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했죠. 현대인력이 올해 한 4천억이면 이때 10만 원이면 이때 시총이 아마도 한 4조 정도 네. 내외였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 4천억이면 뭐 비빌만 하다. 4천억 정도 벌면 4조인데 지금 뭐 전력기기 뭐 수혜 근데 저는 이때 현대인력을 민 게 AI 때문에 빈 건 아니에요. 이때만 해도 현대인력이 AI 뭐 수혜로 오른 건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저는 미국의 리쇼어링.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오랜만에 변압기가 빅사이클이 왔어요. 변압기는 50년 사이클이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변압기를 투자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제가 매니저 생활 20년 하면서 제가 펀드 매니저를 2000년 중반부터 했는데 변압기라는 거 그 레거시 그 올드스쿨한 그 아이템에 투자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 계속 공부를 하니까 변압기가 50년 사이클에 미국의 공장들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LG엔솔, SDI, 뭐 미국의 그 우리 한국의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 짓는데 전부 다 변압기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찐수혜가 쳐다봤어요. 미국에 없어요. 지금이야 이튼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이튼이라는 데서 모를 때고 보니까 현대인력이 선제적으로 증설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현대인력이 거기 미국에 증설할 때 욕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네, 투자자들한테. 왜 하냐고요? 미국에 돈도 못 버는데 뭐 하는 짓이냐. 그때 1,000억인가 투자했는데 진짜 주가 그 다음날 엄청 빠졌어요. 네. 근데 지금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현대인력은 몰고시
지금 보면 전학기사 중에 효성중공업 있고 LS일렉 있고 있잖아요. 네. 근데 현대일렉만 마진이 엄청 좋습니다. 왜? 선제적인 투자를 해놨고 이미 램프업이 끝났어요. 근데 지금 다른 회사들은 지금 이제 램프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착오 때문에 마진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전력기기 회사를 여전히 많이들 이제 물어봐요.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그냥 현대일렉, 뭐 효성중공업, LS일렉 모르겠고 그냥 현대일렉. 그러면 또 이제 뭐라고 하죠. 너무 많이 올랐다. 예. 근데 저는 이제 현대일렉이 37만 원에서 30만 원 밑으로 빠졌잖아요. 근데 30% 이상 안 빠지면 주도주로서의 약간의 그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일렉 30만 원 언더에서 제가 세게 얘기했고, 전 물어보면 얘기는 하고 네. 먼저는 얘기 안 하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약간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아까 이제 또 주도 섹터 말씀하시는데 조선 섹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선 지금 얘기하면 또 분명히 엄청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주가 지금 현대중공업이 80% 올랐거든요. 몇 달 만에? 80%. 그 무거운 애가 그 현대중공업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가 제가 9만 원대부터 이제 이거 네. 조선주 약간 다르다 사이클. 네. 이번 사이클 다르다. 근데 제가 조선주를 제가 제 주변 사람 알지만 제가 조선주를 본 게 정확히 15년 만입니다. 정확히 10년 만이에요. 14년. 제가 2011년도에 현대중공업 투자하고서 10년 동안 조선주 사본 적이 없어요. 보통 조선주 할 때 조선주는 2년 벌고 8년 쉰다 약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딱 거의 그런 사이클 비슷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신데요. 근데 2000년 중반에는요, 네. 2년이 아니고 4년 갔습니다. 2004년부터 움직였고요. 2007년 말까지 갔으니까. 금융위기 딱 전까지. 네, 네. 갔고, 그 다음에 8년, 9년, 10년 쉬다가 11년도에 또 다 회복했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조선이, 그래서 그때 조선주를 투자해서 이제 수익이 난 사람들은 다 지금 고인물들. 저같이 고인물들 아니면 지금 다 은퇴하신 분들. 네. 근데 지금 이제 펀드 매니저들 보면 이제 MG들이 많아요. 펀드 매니저. 맞습니다. 저 MG란 말 안 좋아하는데 네. 아무튼 30대 그 매니저들이랑 얘기하면 제가 조선주 이렇게 이제 매니저들 모임이 있잖아요. 얘기하면은 정말 진짜 형만 아니면 거의 뭐 쌍욕 진짜 박을 기세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하지만 지금 AI인데 무슨 배 같은 소리 하냐고. 무역 분쟁에 배 필요 없다 뭐 들어오는 거 나눌 수는 없는데 컨테이너를. 네. 근데 착각을 하는 게 무역 분쟁이 심화될수록 배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분쟁 시대의 투자 전략으로 제가 말하는 게 분쟁이 심화되면 그 배의 그 운항 거리가 길어져요. 지금 비근한 예로 다른 얘기지만 지금 런던행 비행기 타면 몇 시간 걸리는지 아십니까? 한영군님? 한 보통은 네. 뭐 두세 시간 걸리지 않을까? 두세 시간? 네. 혹시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네네. 뭐 러시아 상공 쪽을 지나간다면 더 오래 지연이 되겠죠. 원래는 11시간 반. 어. 네, 그래서 12시간인데 네. 지금 14시간 반 걸립니다. 러시아 쪽을 못 지나가니까. 네네. 돌아가니까. 네. 그렇게 되면 운항거리가 길어지잖아요. 네. 근데 비행기는 운항거리 길어지는 게 별로 좋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비행기는 짧은 노선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옛날에 LCC들이 엄청 많이 생긴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배는요 운항거리가 길어질수록 큰 배가 필요하고 또 그 중간의 배들이 중간 지역에 쉬어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선사들이 배의 발주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어떤 엔진이 써야 되고 그래서 요새 나오는 엔진들이 다 듀얼 퓨엘 그래가지고 뭐 엔진을 두 개 연료로 쓰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제가 그 논리로 조선주를 일단 얘기했고 네. 그런 찰나에 신조성과가 막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피각추가 다 좋다라고 봤는데 그때 다 조선주도 적자가 나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을 딱 열어보니까 엄청난 네. 그냥 완전 서프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마진이 뭐 7%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달리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조선주는 치어갈 수 있습니다.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수주가 조금 슬로우할 수 있어요. 당분간은. 너무 꽉 찼거든요. 도크가. 근데 이제 3분기, 4분기 내년 실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2026년, 7년 이 실적을 이제 보면 솔직히 근데 27년 이제 도크가 지금 차고 있긴 한데 그냥 지금 간단합니다. 지금 피각큐가 너무 명확해요. 네. 신조성과는 지금 거의 최상단, 이제 고점 돌파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아까 현대일렉 같은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현재 실적으로 보면 조선주들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AI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조선주 추천하면 그때 이제 들은 사람들은 더 좋아하는데 지금 이제 물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욕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추천을 하는 일은 항상 욕을 먹는 일이거든요. 감수해야 그쵸.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데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통 5개 정도 추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3개 맞고 2개 틀려요.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5개 다 사야 돼요. 그러면 3개 중에 하나가 현대일렉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걸로 커버되는 거예요. 조선주 나오고. 근데 5개 이렇게 추천하면 한두 개 워낙 마음에 드는 거 삽니다. 그거 틀려버리면 이제 네. 그 제가 사실 연초에 그 오픈 엣지 좀 밀었거든요. 그 종목은 이거 그냥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제가 뭐, 어차피 예. 저 상관없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5개 중에 하나가 오픈했어요. 제가 그때 현대일렉, 그다음에 뭐 좀 조선주 이렇게 5개 중에 하나. 근데 그 오픈 엣지 주가가 한 30% 빠졌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것만 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카톡이 와가지고 네. 도대체 오픈 엣지 이 회사는 언제 오르냐. 네. 그럼 제가 이 회사 나는 그때 한 달 보고서 안 봤는데 예.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얘기가 샜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 주도주라고 불릴 만한 업종은 조선. 조선이랑 그다음에 저는 방산, 예, 방산, 방산. 네, 방산 그리고 바이오, 바이오. 네, 이렇게 지금 세 개를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 중에서는 네. 좀 의료기기, 의료기. 관련된, 네, 좀 톡신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좀 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드린 5개 섹터 그냥 시청자분들도 하나씩 그냥 그 제일 시가총액 큰 걸로만 담아서 가도 예, 그럼 저희가 5개 확률이 사시면 있겠죠. 네. 한두 개 정도는 이제 템버거 정도는 아니어도 네. 몇 배짜리가 나오면은 다 커버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말씀드리면 분쟁 시대 투자 전략 요거 혹시 네. 띄워줄 수 있나요? 그럼요. 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너무 두서없이 제가 얘기한 거 아니, 아니, 너무 너무나 재밌어요. 명쾌하고 재밌습니다. 네. 아, 이거 좀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 수혜주 운하인데요. 아, 이게 지금 이걸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위대하다. 그 이 수혜주 운하가 인간이 처음으로 만든 인공 운하예요. 보통의 이제 운하 이제 수로라고 하는데 네. 그냥 이런 수로가 다 자연적으로 형성되는데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집트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거 만들다가 이제 죽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터키, 뭐 프랑스, 뭐 이렇게 아무튼 이때만 해도 이제 그 제국주의 시대인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와. 네. 와, 이거 항공모함입니다, 미국에. 네. 근데 이게 1년 운항료 있잖아요. 수에즈 운하 지나가는데 네. 10조 정도 듭니다. 이집트가 이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 관광이랑 이 운항 그 수입으로. 네. 운항 수입이 진짜 상당하네요. 저게. 네네. 와. 여기 보시면은 그 항공모함 뒤에 요거 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뭐 뒤에 따라가는 거. 네. 네네. 요거. 관광선. 관광선이에요. 저게? 관광선 아니고요. 네. 그 저기 호위함. 호위함? 항공모함은 네. 호위해야 되니까 항공모함은 하나의 국가 정도의 그 경제적 아.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진짜 미국은 몇 개 있지만 그래서 이 호위함들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이 호위함들을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들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뭐 이런 관련된 MRO 입찰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수에즈 운하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렇게 인도로 넘어가는 요 아주 중요한 이 항로가 있는데 요 수에즈 운하가 지금 굉장히 이게 지금 분쟁 때문에 제대로 가지를 그렇죠. 못하는 겁니다. 홍해 거기 사태가 나서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 34일 걸리던 게 로테르담에서 싱가포르까지 지금 희망봉을 거쳐가지고 희망봉 혹시 직접 보신 적 있나요? 본 적은 없어요. 희망봉은 그 서지도 못합니다. 너무 깎아지는 절벽 같은 거여가지고. 아. 네,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서 가면 43일, 거의 9일 이상 걸리는 거고요. 이렇게 배가 자초하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교육에. 이게 저 이제- 예전에 한번 에버그레노인가 그거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대만. 네. 네, 이렇게 됐고 지금 여기 홍해에서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란의 어떤 그 반군들, 이란은 자기네가 아니라고 하지만 후티 반군. 그래서 계속 영국 유선 공격한다 이런 소식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뭐 여기를 막는다. 여기를 막으면은 천연가스 물동량 30%, 뭐 석유섭이 20%가 막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내용들에서 우리가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얻어야 되냐는 건데 저는 이 분쟁이라는 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각국의 이해관계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정치적으로 되게 정치 경제 글로벌리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냥 평범한 서민이지만 서민? 네,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서 딱 보면 네. 미국이 그 글로벌 경찰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드랍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철수하면서. 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게 뭐 트럼프가 되든 뭐 누가 되든 그 미국이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분쟁에. 예.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미국이 예전에 개입해서 만약에 금방 휴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개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그렇죠. 근데 미국은 오히려 즐기고 있는 거죠. 그냥 2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관망 뭐 이렇게 보니까 이런 사태들이 계속 지속된다. 우리가 이거를 변수가 아니고 상수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파나마 운하. 여기는 이제 미국이 이제 뚫은 건데 여기를 뚫은 건데요. 아메리카 대륙을 관통하는 운하입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팀이 공사를 했는데 여기가 말라리아, 모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2만 명이 죽습니다. 말라리아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이 결국에는 미국의 그 해병들이 와서 이제 짓는데 또 6천 명이나 죽으면서 완공을 했는데요. 이 통행료가 5만 불 정도 되고요. 네. 뭐 이런 거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희망봉 저게 네. 엄청나네요. 물동량이 네, 엄청 희망봉 늘었네요. 물동량이 지금 2배가 됐고 지금도 계속 더 늘고 있고요. 수혜주도 지금 이렇게 줄었어. 수혜주는 왜 줄었을까요? 물동량이 보시기에 그냥 느낌이 왜 수혜주는 줄었을까? 모기 때문에? 뭔가 저기도 네. 분쟁으로 인해서 뭐 막힌 거 아니에요? 수혜주는 미국이니까 분쟁 네. 못하고요. 미국을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기후 변화, 가뭄. 아 물이 없어가지고. 네, 여기는 수혜주는 이렇게 물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올리는 구조예요. 배를. 그러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가뭄이 극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줄었다. 네, 아 수혜주가 아니고요. 파나마. 네. 네, 헷갈렸네요. 파나마. 그러니까 수혜주는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조선업 투자 포인트 간단히 다시 정리드리면 교체 사이클이 왔고 20년 만에 과점이고 그러니까 이 과점이 진짜 이게 엄청 저는 주식 투자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독과점은 안 돼요. 독과점은 이제 규제가 들어오면서 벌금 엄청 때려 맞거든요. 근데 과점은 우리가 항상 과점 산업에 투자했을 때 크게 손해 보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메모리도 지금 과점이 됐잖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메모리가. 네. 전자, 닉스, 마이크론밖에 없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가격을 조정하는 거죠. 공급으로. 근데 이거는 뭐 규제가 들어온다고 해도 뭐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어떻게 하는지. 근데 조선도 과점이 된 겁니다. 지금 한국, 조선, 일본밖에 없어요. 네, 더 이상 그 조선사들을 만들 곳도 없고 키울 데도 없습니다. 미드 중에 그런 미드가 있어요. 그 정치 미드가 있는데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정치 미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국회 그 상원 의원들이 필라델피아에 조선소를 폐쇄하자라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그게 5년 전이에요. 5년인가 6년 전에 한 미드인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조선사는 미국이 안 하는구나 했는데 네, 그 지금 실제로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하나 오션이 인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미국의 조선사는 완전히 이제 사락한 거고 이제 중국이랑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도 더 이상 투자하지 않습니다. 조선사에. 그래서 이 과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요가 늘면 플레이어가 제한적이면 가격은 그냥 올라가는 그런 구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규제가 있고 환경 규제가 있고 미중 분쟁이 저는 조선업의 되게 큰 투자 포인트라고 봐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 선사들은 벌써 중국에 발주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전력난도 좀 투자 포인트가 된다. 전력난은 뭐냐고 물어보실 텐데 실제로 몇 년 전 기사를 보면요, 중국의 조선사들이 전기가 부족해서 배를 짓다 맙니다. 네,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저는 이럴 가능성 꽤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전력난에도 좀 이슈가 있다. 근데 한국은 아직은 전력난이 없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 투자 포인트가 이렇게 있다는 거고요. 신조성과를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왔거든요. 2008년도 고점이 190포인트인데 지금 190이에요. 네. 그러면은 다 189. 왔다라는 생각도 못. 네, 다 왔죠. 네. 근데 이게 SK증권의 자료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SK증권 감사합니다. 네. 이게 조정 신조성과인데 이 검은 선이 이 검은 선이 뭐냐면 물가를 어드저스트한 거예요. 물가 반영한 거. 그렇죠. 같아요. 물가를 반영한. 우리가 이제 물가를 반영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때 2000년 중반과 지금의 물가 수준이 굉장히 다를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물가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 후판 가격도 올랐을 거고 인건비도 올랐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아직 물가를 반영한 이 검은 선이 여전히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때는 굉장히 그 물가를 반영해서 신조성과가 높았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물가가 지금보다 낮은 상황인데 신조성과가 190이면 이 신조성과가 많이 오른 겁니다. 후판과 인건비 대비하면. 근데 지금은 인건비랑 후판 등 재료비를 감안했을 때 여전히 신조성과가 낮은 레벨이다. 근데 이제 만약에 190을 딱 뚫잖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선사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조선사들의 고객인데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포카 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약간 이제 똥줄 탄다.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할 거다. 근데 이 신조성과를 누가 결정하냐?
이제 이런 이제 그 질문을 저한테 네. 많이 주세요. 얘기하면 그 신조 성과는 되게 다양한 변수들로 결정이 됩니다. 후판 가격, 그 다음에 조선사랑 선사와의 어떤 딜 프라이스, 딱 그런 걸로 결정되는데 지금은 누가 갖고 있냐면 헤게모니를 잘 뭐 인정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조선의 형이 그만큼 셀러로 넘어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신조 성과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DB 투자의 그 자료인데 그러니까 제가 애널리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 자료를 인용 많이 합니다. 매니저는 자료를 못 만들어요. 네, 아시겠지만. 그죠? 또 네. 되게 인사이트들은 더 많으시잖아요.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자료 보고 그냥 이렇게 견눈질 해가지고 투자하는 건데 그 신조 성과가 이 보면 조선사 매출이 요 회색선이에요. 네네. 신조 성과가 녹색인데요. 신조 성과가 정확하게 조선사 매출을 선행합니다. 2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지금 받는 수주가 이제 2년 후에 이제 인도가 되는 거예요. 2년 네. 6개월. 보통 이제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선종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지금 이 신조 성과가 오를 때 받는 이 수주는 매출이 이렇게 꽂히는 겁니다. 2년 후에. 그래서 지금 받는 이 수주는 2년 뒤. 2026년, 27년, 네. 그죠? 지금 24년이니까 27년도 이때 이제 매출로 꽂히는데 엄청 올라가겠죠. 주가도 그러면 지금 27년분 땡겨와서 좀 반영한 측면이 있을까요? 그럼 주가. 저는 지금 주가가 네. 26년까지 반영한 것 같습니다. 25년에서 26년도 실적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주가가 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뭐 내일도 모르겠는데 무슨 2026년.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AI나 뭐 주도주나 이런 회사들의 실적을 우리가 다 미래를 땡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빅테크들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되게 챌린징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엔비디아도 뭐 40배, PER 40배 하는데 그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2년, 3년 후에 어닝을 가지고 오니까 그게 설명이 되는 네. 거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재밌는 거는 이런 시클리컬 산업재에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산업재는 2, 3년 후로 땡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지금 이익 안 나는데 지금 적자인데 근데 사실 이런 시클리컬 비즈니스는 안 좋을 때 사야 돼요. 안 좋을 때 사서 언제 팔아야 되냐면 진짜 정말 동네에서 주변 사람들이 AI 투자하던 분들이 나 이제 조선주 살래 그때쯤 조심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제가 주변에 지금 한 10명 중에 아직 한 6, 7분은 AI 그 AI 조선주 관심 없어요. 아. 네네. 근데 제가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한국 조선사만 이러냐? 아닌 거죠. CSSC 중국에서 가장 큰 조선사. 네. 시총이 한 300조 될 건데 아직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엄청 큽니다. 200조인가 300조. 지금 1년 동안 40% 올랐고요. 지금 얘네들은 미국 규제, 미국 규제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약간 실링에 갇혀 있어요. 걱정이 있어서. 네. 양쯔강도 그렇고요. 그래도 50% 올랐고 일본 애들입니다. 미쓰비시, 가와사키. 미쓰비시는 140%. 1년 동안. 그러니까 한국 조선사만 오른 건 아니다. 글로벌리 트렌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산을 지금 제가 얘기하면 진짜 방산이 더 공격 많이 받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가 5조였거든요. 작년에 시총이 말에. 근데 지금 15조고요. 그다음에 로템이 2조대였어요. 2조대였는데 지금 6조. 네. 저도 이 시총의 이 주가를 보면 이거 방산 추천했다가 진짜 뒤통수 세게 맞겠다. 그 저기 지인들한테. 근데 뭐 제가 키가 커서 뒤통수 잘 안 맞는데, 예. 그 보면 그냥 저는 그 액면, 노셔널 어마운트만 보자, 숫자만 보자는 거죠. 20년에 하나 에어로가 수주 잔고가 3조였는데요. 지금 30조예요. 그다음에 넥스원이 7조인데 지금 20조입니다. 네. 카이는 지금 아직은 안 늘고 있어요. 카이는 지금 미 해군. 그게 이제 2028년도에 정말 중요한 그게 20에서 50조짜리 프로젝트인데 그게 좀 뒤로 밀려가지고 요새 좀 약간 얘는 좀 쉬고 있고 로템 1조였다가 지금 5조. 근데 최근에 로템이 유독 주가가 좋은 이유는 이제 앞으로를 보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로템이 이제 폴란드향 수주가 이제 이건 다 언론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수주가 기대가 되는데 이제 이게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로템 지금 잔고가 5조잖아요. 네. 이게 이제 더블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저기에서 더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서 더블. 지금 현재 이게 언론에 나온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 뇌피셜이 아니고. 네. 뭐 다 이렇다. 그래서 잔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잔고를 보여드리면 또 이제 저한테 반문을 하죠. 원래 이제 저는 그래요.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문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너무 그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제가 오늘 뭐 이런 얘기 했다고 뭐 조선 뭐 방산 얘기했다고 뭐 내일 가가지고 오늘 뭐 시간에서 못 사죠 지금은. 아무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비판적으로. 그럼 다 아는 얘기고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주가에 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저는 상상력을 발휘하자는 거죠. 여기서 끝날 거냐 수주가. 더 될 거다. 네. 지금 K9 자주포, 그다음에 카이 그 현대로템의 K2 전차 이 수요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이 수요가 예전에는 이게 거의 국내 그냥 한정돼 있었어요. 네. 근데 다 유럽입니다. 유럽. 네, 유럽.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동유럽은 지금 거의 뭐 지금 좌불안석이잖아요. 네. 폴란드는 또 완전히 근접해 있으니까. 근데 그 나라가 되게 넓어지고 있는 거죠. 루마니아 네. 이렇게 넓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인도도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중국과 중국이랑,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또 인도도 지금 전부 다 현대화를 해야 돼요. 군사력. 근데 인도가 굉장히 지금 경제 성장 GDP 그로스가 좋잖아요. 그로스가 굉장히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인도 시장이 진짜 큰 시장이고요. 근데 인도는 지금 아직 단 한 건도 한국 회사랑 거래한 내역이 없어요, 제대로. 예전에 한 기억이 있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지금 미국이 있습니다. 네. 미국이 우리 한국 방산회사의 고객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넥슨은 이미 거의 뭐 지금 테스트를 거의 같이 성공리에 끝냈고 카이는 2028년도 아직 멀리 남았지만 그런 프로젝트들이 남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방산 사실 요새 주가 안 좋아요. 많이 올라서. 그리고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됩니다. 한 달 동안. 불안하잖아요.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불안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적 분할이거든요. 근데 인적 분할 되기 전에 제가 투자를 몇 번을 했을까 제가 혼자 세요. 네.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계량화된 건 없어요. 저 경험, 네. 기억력에 의존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딱 해보니까 제가 6번 정도 투자했더라고요. 인적 분할 하는 회사 하기 전에 해서 이제 분할하고 이제 딱 했는데 5번 성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 에어로가 성공하다는 얘기 그렇죠.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과거의 근데 경험상. 저의 저만의 어떤 그런 성공 방정식과 확률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변에 이제 많이 물어봐요. 하나 에어로 한 달 거래 정지인데 그때 세상 망하면 어떡하냐. 세상 망하는데 주식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모르겠어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저는 그래서 솔직히 방사는 세게는 추천을 못 드려요. 대신 들고 있는 분한테는 팔지 말자라고 얘기는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서 바이오, 의료기기, 톡신 쪽도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짧게 논리를 좀 한마디씩 덧붙여 주신다면요. 예. 제가 사실 바이오는 네. 그래도 뭐 저보다 잘하는 뛰어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회사도 바이오 잘하시는 분 너무 많은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한미약품이 이제 주가가 10배 난 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때 이제 빅파마와 라이선스 아웃 그 에로라는 말도 그때 아마 처음 들었어요. 그냥 꿈속에서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막 조 단위로 계약을 하고 네. 한미약품이 그 상한가를 가고 저한테 그 제약주라는 인식은 저 옛날에 처음 주식할 때는 작전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2005년도에 이제 주식을 딱 하는데 제가 동아제약을 샀습니다. 동아제약을 왜 샀냐면 제가 그때 이제 프랍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네. 프랍이 자기 자본 운용이 프랍인데 동아제약을 탐방을 갔어요. 왜 갔냐면 그게 가까워서. 우리 회사랑 그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제약주도 하나 투자하고 싶고 바카스도 마시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네. 회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적이 그때는 이제 2000년 중반만 해도 회사 가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너무 좀 약간 매니저가 마바레 같은데 그냥 숫자를 많이 이제 공유를 해줬어요. 회사들이. 뭐 그렇다고 2분기 500억 나오는데 500억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450억에서 550억 사이지 않을까? 뭐 이런. 근데 이제 왜냐면 탐방은 그 매니저들에 대한 어떤 그 서로의 이제 약간의 그런 거죠. 커뮤니케이션. 네, 맞죠. 그런 거고.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은데 동아제약에서 너무 숫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샀는데 이제 사고 이거 많이 먹어야겠다 하고 딱 이러고 있는데 이제 끌려갔죠. 그때 이제 왜 작전주에 투자했냐? 그때가 그런 제약주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실제 작전주가 많았어요. 2000년 초반에는. 그런데 한미약품이 그런 이미지를 불식을 시켰는데 아무튼 근데 좋았다가 한미약품이 주가가 엄청 3분의 1 토막 났잖아요. 라이선스하고 반환되면서 그러면서 사실 제약바이오가 엄청 암흑기를 걷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그 되게 좋아진 겁니다. 진단부터 해가지고 바이오 회사들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라이선스 아웃이라는 신약 개발 때문에 바이오를 사자는 게 아니고 지금은 바이오 베타 그러니까 좀 더 좋아지는 그러니까 바이오 베타가 이 베타가 요 알파 베타가 아니고 BTT야 더 좋아진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약을 좀 더 효율을 개선시키는 뭐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그 SG 제형으로
바꾸는 그런 기전을 그런 그 기전을 개발한 그런 회사 주가가 거의 지금 코로나 때 한 2, 3조였다가 지금 16조입니다. 네, 몇 년 만에. 네,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 그런 바이오 베타 회사들 소위 말하는 플랫폼이라고도 해요.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 한국에 꽤 지금 많아지고 잘하고 있다. 근데 바이오 베타가 좋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신약 개발하는데 그 만약에 라이선스 사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제약 바이오 회사가 이제 뭐 베링거 링게라임이든 뭐 아니면 릴리든 라이선스 사업을 했어요. 1조에. 그 주가가 오르겠죠. 근데 갑자기 릴리가 이렇게 임상을 하는데 안 돼 잘. 네. 그걸 반환해. 릴리는 계약금 한 500억만 날리면 됩니다. 우리 한국의 투자자들은 박살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리스크 때문에 꺼려는데 바이오 베타는 그 계약 반환의 리스크가 되게 낮아요.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투자자들은 뭐가 좋냐.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이 좀 준 겁니다. 준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 베타를 이제 그 투자하는 그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게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몇 조가 들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이 크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저는 바이오 베타를 하고 있는 한국의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네. 거기다가 지금 뭐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그다음에 삼성바이오의 CDMO 네. 다 정말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전환기가 온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